안녕하세요. 이신입니다. 변화를 줘봤는데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예? 재수없.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사실 제가 눈에 염증이 좀 생겼습니다. 많이 부어올라서 도저히 그냥은 방송을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쉴 수도 없는 게 제가 하는 일이 있어서 영상을 일주일에 하나밖에 업로드를 못하는데 이 정도 일로 자신과의 약속도 못 지키면 안 될 것 같아서 방법을 찾다 보니 이렇게 본의 아니게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찍게 되었습니다. 넓은 나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울 수도 있는 주제, 제 지금 모습과는 사뭇 다르죠. 상대방의 이별 통보에 미련 없이 보내주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그전 영상 이별이 두려운 분들에게 후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상 뒤의 내용이라기보다 서로 연결되고 시너지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여러분은 지금껏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별하는 과정을 적어도 한 번쯤은 겪어봤을 겁니다. 아직 이별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만나봤거나 그냥 짝사랑으로 끝났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현재 나의 첫 연애 상대와 달달한 연애를 하고 있는 경우겠죠. 이별은 여러 가지 이유로 찾아오지만 결국은 둘 중 한 사람이 마음이 떠났을 때부터 시작입니다. 넌 항상 똑같아. 당신과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 당신과 나는 너무 달라. 이런 말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지금 당신에게 이별을 고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아이러니하게도 한때는 당신을 좋아하고 사랑했던 이유라는 겁니다. 설령 나에게 정말 큰 단점이 있었다고 해도 상대는 그걸 알고 나를 만났을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그 단점을 덮을 정도로 나를 좋아했다는 소리죠. 결국 저 말들은 다 핑계라는 소리입니다. 그냥 내가 싫어진 거예요. 나를 좋아했던 이유가 내가 싫어지니 핑계가 되는 겁니다. 참 슬픈 현실이죠. 한 번이라도 아픈 이별을 겪어보신 분이라면 틀림없이 공감되는 부분일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저 말들로 이별을 통보하는 분들에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경험이 있었다거나 혹 없었다고 해도 이런 상황이 온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내가 잘할게. 헤어지자 말만 하지 마. 이렇게 말하실 건가요?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두 사람의 정확한 사정과 상황은 둘만 아는 것이기에 그에 맞는 답도 자신만 알고 있을 거예요. 문제는 대부분 그 답을 알면서도 실천을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마음이 떠난 사람을 초라하게 잡는 것보다 그래 잘 지내, 잘 살아라 이 한마디 하고 일어나세요. 그래도 만나서 헤어지면 다행이지. 만나자는 말도 안 하고 카톡으로 미안해, 우린 아닌 것 같아, 그만 만나자, 이런 식으로 통보하는 사람들, 이런 예의 없는 사람들에겐 답장 자체를 하지 마세요. 나랑 오래 만나왔거나 나를 사랑했다면 저렇게 카톡으로 이별을 통보할 수는 없습니다. 저런 사람은 나를 그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하거나 나를 간본다거나 둘 중 하나예요. 어느 쪽이든 무시하세요. 무시라는 말이 나와서 첨언하자면 비단 연애에서뿐만 아니라 상대가 내 기준에서 상식의 범주를 벗어난 잘못이나 예의 없는 행동을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무언입니다. 저 정도면 이미 나랑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와 생각, 사상 자체가 틀리니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나 말고도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이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바뀌는 건 없었을 겁니다. 제가 좋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전 제가 당진에서 기숙사 생활을 할 때가 있었는데 쉬는 날 점심을 먹으려고 근처 식당에 들어갔어요. 근데 점심시간인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도 일단 들어왔으니까 자리에 앉아서 메뉴를 정하고 제육볶음밥을 시켰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메뉴거든요. 나이가 한 40 정도 돼 보이시는 아주머니가 밑반찬을 가져다 주시면서 쟁반에서 테이블로 옮길 때 반찬 그릇, 국그릇 안쪽에 손가락을 넣어서 옮겨주시는 거예요. 와우.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냥 참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제육볶음밥이 나왔죠. 한 숟가락 떠먹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 이 세상 맛이 아니야. 저는 웬만하면 가리는 음식 없이 잘 먹고 애초에 맛이 없다고 느껴진 음식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건 정말 사람이 먹으라고 만든 음식인가? 이런 의구심마저 들었습니다. 손님이 없는 이유가 이해가 가더라니까. 휴일날 맛있게 식사하고 즐겁게 보내려던 내 기분이 완전히 망가졌죠. 음식이 맛이 없을 수는 있지만 그것도 정도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손님을 대하는 예의가 없는 거였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식당 사장에게 내가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솔직히 나가면서 불만이나 음식에 대해 얘기해볼까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불현듯 머리에 스친 생각이 말보다 행동과 무언으로 표현하자 했습니다.
그게 나의 지금 상황과 기분을 가장 잘 표현해 줄 것 같았어요. 반찬, 국은 건들지도 않았고 제육볶음도 딱 한 숟가락만 뜬 상태에서 채 1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계산해 주세요 하고 계산하고 딱 나왔습니다. 음식이 너무 맛이 없습니다. 위생에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말이 과연 그 사람에게 효과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절대 아니었을 겁니다. 애초에 저런 말을 안 들어봤을까요? 틀림없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도 못 고치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무언입니다. 식당 사장님은 한술도 채 뜨지 않은 그대로 남겨진 음식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음식이 그 정도로 맛이 없나? 뭐가 문제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보다 상대가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때로는 말보다 무언이 최고의 소통이 될 수도 있어요. 무언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니 얘기가 길어졌네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결국 상대가 당신에게 이별을 고하는 이유는 당신의 잘못된 점, 단점으로 멀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당신이 싫어졌으니 단점만 보이는 겁니다. 그럼 길게 말하지 마세요. 잘 지내, 잘 살아 하고 일어나세요. 만일 헤어질 마음이 없거나 떠보려고 나를 붙잡아 달라는 뜻으로 이별을 고한다면 그건 오케이. 대신 강하게 말하세요. 한 번만 참는 거야. 다시는 이런 말 하지 마. 그땐 정말 끝이야. 이렇게 말하시길 바랍니다.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헤어지자고 말한 건 상대인데 그에 대한 대답이 그래 잘 지내, 잘 살아 이 한마디였다면 상대에게 연락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정말이야. 경험담이에요. 그 사람을 초라하게 잡는 것보다 쿨하게 보내주면 나중에 친구로라도 지내자고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연락 오면 절대 받아주지 마세요. 울고불고 잘못했다고 해도 절대 받아주지 마세요. 아까 말했던 무언으로 답하시면 됩니다. 나한테 냉정하게 했던 사람은 나도 똑같이 냉정하게 대해줘야 비록 늦더라도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걸 그 사람이 알 수가 있어요. 또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누군가를 사랑할 때 상대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가 중심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별은 누구에게나 다 힘듭니다. 누구에게나 힘드니 엄살 떨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만큼 힘든 일이니 자책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강조하지만 이별을 두려워하면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닌 인연을 잡고 있는 것만큼 바보 같은 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 사람을 억지로 잡고 있다면 나는 이미 죽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 테니까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세요.